안녕하십니까. 통합사의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즉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뒤에 단어들과 앞뒤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즉, 합리적 선택의 정의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하는데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체적 사례를 통해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정말 이치에 맞는 그런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중단원의 소단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과 편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가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전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에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전제 방향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적, 물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의 이제 개념이 파생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돈이 엄청 많으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뭔가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언가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돈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치르는 대가, 이것이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하면 선택되지 않은 것이 있겠죠. 그 선택되지 않는 것으로 선택의 결과로 포기하게 되는 대안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의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할 때는 경제학적으로 회계적으로 여러분 이제 어른들이 회사나 이런 데서 비용을 계산할 때는 항상 선택을 함으로써 치르는 대가도 포함을 하지만 기회비용도 비용에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명시적 비용, 즉 실제로 투입되게 되는 회계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실제로 투입되지 않지만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까지 포함되는 이 암묵적 비용이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비용을 여러분들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나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느냐, PC방에 가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단순히 공부를 하면 뭐 돈이 들지 않고 게임을 하게 되면 돈이 든다, 뭐 이런 비용만 여러분 생각하시고 뭐 시간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투입되지 않아서 포기해야 되는 거, 게임을 하게 되면 돈도 잃고요, 시간도 잃고 공부를 해서 얻는 지식도 잃게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들어가는 비용이 많죠. 자,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몰 비용은 한 번 지불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붕어빵 장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야 되는 게 뭐냐면 붕어빵 틀 기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한번 지불을 하면 그 붕어빵 기계,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 말고는 사지 않겠죠? 그래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런 것들이 매물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고요. PPT는 지금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에 또 예시가 다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A씨는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뷔페 식당을 갈지 2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 A가 뷔페 식당에 가면 식사비 10,000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쵸? 만약 A가 이 식당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A가 이 식당에 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2시간 동안 20,000원을 벌 수 있다. A는 고민 끝에 식당에 가기를 결정하였다. 자, 이럴 경우에 기회비용과 이제 매몰비용을 계산하는 겁니다. A가 뷔페 식당을 갈 경우에 기회비용은 30,000원이에요. 왜냐? 식당에 갔을 때 식사비 10,000원을 지출을 하죠. 이게 명시적 비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일단 기본 비용입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 있는 20,000원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해서 기회비용 또는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뷔페 식당에서의 매몰 비용은 얼마냐? 10,000원입니다. 배부른다고 하더라도 10,000원을 아까우며 먹는 것은 합리적 선택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비 10,000원은 더 먹든 안 먹든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아까 붕어빵 장사 얘기했지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 붕어빵 틀 기계를 사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라지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매몰 비용을 아까워하면 그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편익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리함과 만족감이에요. 즉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 편익 때문입니다. 무언가 편익을 얻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개인이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 때, 자, 그냥 선택이 아니라 윤리적 선택이 아니고요. 경제적 선택입니다. 경제적 선택을 할 때 가급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겁니다. 즉 들어가는 나의 자원이 소모되는 비용은 최소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최소의 비용으로 내 편익, 즉 만족감이나 이익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뭐가 있냐면요. 편익이 비용보다 일단 커야 되죠. 절대값이 커야 되죠. 그리고 같은 편익이라면 적은 비용을 들도록, 같은 비용이라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은 이제 한계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의 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건 너무 당연한 얘기로 들려요. 당연히 노력 조금 들고 많은 이익을 얻으면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4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용과 편익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용, 즉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은 그나마 그래도 파악하기 쉬워요. 근데 이 암묵적 비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편익을 정말 정량적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볼 수 있도록 양으로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살짝 예시 들었지만 공부를 하느냐 컴퓨터 게임을 하느냐 PC방에 가서, 그럼 편익이 공부를 하는 게 편익이 그렇게 커 보이나요? 그렇게 만족감이 많이 드나요? 확실히 컴퓨터 게임을 하는 만족감이 엄청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과 그 공부의 지식보다 PC방에서 얻는 만족감이 엄청나게 크다면 그건 편익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편익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요즘은 PC방이 1시간에 1,000원 이하도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 정도 비용을 들이고서 암묵적 비용 지식 다 합하더라도 내 편익 만족감이 엄청 크다면 그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궤변이죠. 자, 그 다음에 구성의 모순 발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우리가 야구를 보죠. 야구를 보는데 굉장히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줄에서 이제 일어서는 겁니다. 앞에 펜스가 가리고 있으니까 일어서요. 그럼 앞줄에서 맨 앞줄에 일어서면 당연히 맨 앞줄에 그 뒤에 사람은 앞 사람한테 가리겠죠. 그러면 나의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 봤을 때 일어나서 있는 것보다 일어서 있는 힘듦보다 볼 수 있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난 일어서겠어라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줄도 일어나요. 세 번째 줄도 똑같은 판단을 하겠죠. 일어서요. 쭉쭉쭉쭉쭉쭉 일어서다 보면 결국 모두가 일어서서 관람하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의자는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일어서서 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굉장히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법을 어기는 경우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슷한 예시긴 하지만 사회규범을 미준수한다 라는 거,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사회규범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파악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저축을 늘리면 안 된다고요 라는 것과 포드사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두 개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살짝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제시된 시간에 선생님이 언제 이 방송 보고 오라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학습지를 나눠 드릴 거고요. 그거와 함께 활동지를 나눠 드릴 건데 요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여러분들 조별로 파악을 하시고 교과서에 보면은 똑같은 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관련된 1번, 2번 학습 활동을 여러분들 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시면 훨씬 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훨씬 간단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학습인데요. 가급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다 배웠죠?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잠시만요. 합리적 선택이죠. 그쵸? 자,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냥 비용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자, 그럼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서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자, 기억. 항상 매몰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자, 니은.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크도록 선택한다. 디귿.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한다. 리을. 비용이 같으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한다.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여러분들 잘 앞에 들었으면 당연히 잘 선택할 수 있겠죠. 자, 답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자,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매몰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합리적 선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편익이 같으면 당연히 비용이 작은 것이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뒤에 통합적 사고력 쑥쑥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학습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요것도 한번 조별로 한번 해보시고 제출하시면 과목별 세부특기 능력에 선생님이 적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